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어느 금고 터리범의 이야기입니다. 오 헨리는 작가로 활동하는 동안 30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어느 금고 터리범의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와 냉소적인 유머, 그리고 갑작스럽고 감명적인 결말로 인한 극적 효과가 특징인 작가의 작품 스타일이 잘 드러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어느 금고 터리범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죄수 지미 발렌타인은 교도소 안에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간수가 그 방으로 들어와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미 그날 아침에 교도소장은 지방 장관이 서명한 특사 통고서, 석방을 명령한 서류를 지미에게 주었었다. 지미는 그때 좀 속상한 얼굴로 그 서류를 받았다. 지미는 4년의 복역 기간 중 거의 10달을 살았다. 지미는 복역 기간과 상관없이 그저 한 3개월만 살면 석방되리라고 생각했었다. 지미 발렌타인처럼 외부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콩밥을 먹게 되면 머리를 깎는 시간만큼도 걸리지 않고 석방되는 게 보편적이었다. 자, 발렌타인. 사무실에서 교도소장은 말했다. 내일 아침 석방이다. 이제 용기를 내서 참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자넨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시는 금고 부수는 일을 하지 말게. 손을 씻고 정직하게 살게. 제가요? 지미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전 정말 여태까지 금고를 부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겠지. 교도소장은 웃었다. 물론 없겠지. 그럼 이봐. 스프링필드 사건은 뭔가? 왜 솔직히 말하지 않지?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난처하게 되나? 아니면 재판관이 잘못 판결을 내려 자네가 여기에 갇혀 있었나? 자네같이 순진한 사람만 결국 고생하는 거지 뭔가. 제가요? 지미는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천만에요, 소장님. 저는 평생 스프링필드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보게 간수, 이 자를 도로 데리고 가게. 교도소장은 어이가 없는지 웃었다. 그리고 이자가 추록할 때 입을 옷을 찾아 놓게. 내일 아침 7시에 내보낼 테니 그 전에 일단 사무실에 들르도록 해주게. 자, 발렌타인.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아까 내가 한 충고를 잘 생각하게. 다음날 아침 7시 15분에 지미는 교도소장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석방되는 사람에게 주는 몸에 쫙 달라붙는 옷과 뻣뻣한 구두 한 컬레를 들고 있었다. 교도소 서기가 기차표와 $5를 내주었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착실한 국민으로 살라는 뜻으로 주는 돈이었다. 교도소장은 지미에게 담배 한 대를 주며 악수를 청했다. 죄수 번호 9762번. 지미 발렌타인은 지방 장관의 특사로 드디어 석방되었다.
새들의 노래와 푸른 나무와 꽃향기 따위에는 아랑곳 없이 지미는 곧장 음식점으로 갔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기쁨으로 구운 닭고기 한 마리와 백포도주 한 병을 먹었다. 그리고 아까 교도소장이 준 담배보다 질이 좀 나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는 식당에서 나와 천천히 정거장으로 향했다. 정거장 문 옆에 앉아있는 장님의 모자 속에 25센트짜리 동전을 한 입 던져주고 지미는 차에 올랐다. 약 3시간 후 그는 국도에서 가까운 어느 조그만 거리에 내렸다. 그는 한 카페로 들어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카페 주인 마이크와 악수를 했다. 여보게 지미, 좀 더 빨리 석방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마이크가 말했다. 그 스프링필드 사건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지방 장관도 이제야 손을 쓸 수 있었던 모양이야. 어때? 건강한가? 괜찮네. 지미는 대답했다. 내 열쇠를 주게. 지미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마루에는 경찰 여럿이 몰려와 지미를 덮쳐 체포할 때 유명한 탐정 벤 프라이스의 셔츠에서 떨어진 칼라 단추가 아직 놓여 있었다. 지미는 벽에 붙은 접는 침대를 펼치고 벽장을 열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네모진 신사용 가방을 끌어냈다. 가방을 열고 그는 훌륭한 금고 털이용 연장 한 세트를 황홀한 듯 내려다봤다. 거기엔 강철로 된 최신형 드릴과 펜치, 큰 송곳, 꺽쇠, 줄 등이 들어있었다. 그 연장 중에는 지미가 직접 만든 특수한 연장도 2개 있었다. 이 연장들은 다름 아닌 전문 금고 털이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약 $900나 들여서 만든 귀한 것이었다. 30분 후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카페로 들어갔다. 그는 신사처럼 잘 차려입고 한 손엔 깨끗이 닦은 신사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마이크가 조용히 물었다. 나 말인가? 지미는 어리둥절한 척 말했다. 나는 뉴욕의 제과회사 사원일 뿐이야. 이 말에 마이크는 흡족하게 웃으며 지미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주었다. 지미는 원래 술같이 강한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았다. 죄수번호 9762번. 지미 발렌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금고털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들이 수사를 했으나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 $800의 돈을 도난당했다. 그리고 또 2주일 후에는 로겐스포트에서 금고털이 사건이 터졌다. 도난 방지용 특수 금고인데도 감쪽같이 열고 $1,500를 훔쳐갔다. 증권과 보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형사들은 드디어 이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제퍼슨 시에 어느 은행 금고가 털렸다. $5,000를 도난당했다. 이제 탐정 벤 프라이스가 나서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 도난 현장을 조사하고 난 탐정 벤 프라이스는 여러 금고털이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임을 알아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분명 거물급 금고털이범 지미 발렌타인이 한 짓입니다. 그놈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거죠. 이 솜씨를 보세요. 비 오는 날 물을 뽑아내듯 쉽게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금고의 세문에
얼마나 구멍을 곱게 뚫었는지 보세요. 지미는 결코 구멍을 하나 이상 뚫지 않습니다. 내가 지미를 체포하고 말 겁니다. 이번만은 감옥에 집어넣어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시킬 겁니다. 탐정 벤 프라이스는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지미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다. 지미는 훌륭한 금고털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단독 범행을 했고 발이 빠르며 점잖은 사교 취미도 가지고 있었다. 벤 프라이스가 이 유명한 금고털이범을 쫓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금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했다. 어느 날 오후 지미 발렌타인은 마차를 타고 아칸소주 블랙잭을 지나는 철도에서 5마일 되는 조그만 도시 엘모어에 도착했다. 그는 손에 신사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방학을 맞은 대학의 운동선수처럼 차려입고 호텔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어여쁜 젊은 여자가 길을 건너와 지미의 곁을 지나쳐 엘모 은행이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로 들어갔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 완전히 넋이 나가 딴 사람인 양 서 있었다. 그녀는 지미가 바라보는 걸 알고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지미 발렌타인 역시 멋진 남자여서 이 엘모에서는 보기 드문 미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미는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다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에게 돈을 주고 지미는 이 거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얼마 후에 은행에 들어갔던 어여쁜 젊은 여자가 거리로 나왔다. 여자는 지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저 젊은 여자분은 누구지? 지미가 소년에게 물었다. 저 여잔 애너벨 아담스예요. 엘모 은행의 주인이 저 여자의 아빠죠. 아저씨, 돈을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난 불독을 한 마리 사려고 하거든요. 지미는 소년과 헤어져 호텔로 가서 방을 계약했다. 숙박계에는 렐프 스펜서라는 가명을 썼다. 그는 카운터에 서서 호텔 직원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난 장사를 하려고 이곳 엘모어에 왔소. 난 구두점을 차릴 거요. 어떻게 잘 되겠소? 참 좋은 계획이군요. 직원은 대답하며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를 눈여겨보았다. 직원은 자신이 그래도 이곳 엘모어의 멋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미를 보니 자신보다 더 멋이 있었다. 지미의 넥타이를 바라보며 직원은 부러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곳 엘모어에는 전문 구두점이 없습니다. 잡화점에서 구두를 취급하고 있죠. 전문 구두점을 개업한다면 아마 잘 될 겁니다. 다른 가게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여긴 참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사람들도 퍽 좋고요. 지미는 친절한 직원에게 고맙다고 하고 직접 가방을 든 채 방으로 갔다. 가방은 꽤 무거웠다. 옛날에 지미 발렌타인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 스펜서가 태어났다. 스펜서는 애너벨을 보는 순간 아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스펜서는 엘모어에 전문 구두점을 열었다. 장사는 무척 성공적이었다. 사회적으로도 출세하여 많은 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어여쁜 애너벨 아담스를 만나 드디어 친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애너벨 아담스는 스펜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연말이 되자 엘모에서의 스펜서의 지위는 매우 확실해졌다. 즉 그는 사회의 존경을 얻게 되었고 구두점은 번성했다. 또한 스펜서는 2주일 후에 어여쁜 애너벨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 애너벨의 아버지인 성실한 시골 은행가 아담스 씨는 스펜서를 흡족하게 사윗감으로 허락했다. 스펜서와 애너벨은 서로 깊이 사랑했다. 스펜서는 이미 아담스의 가족과 출가한 애너벨의 언니네 가족들과도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스펜서는 자기 방에 앉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편지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옛날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친구, 오는 수요일 밤 9시에 리틀 로크에 있는 설리반의 집까지 와주기 바라네. 난 내 연장 세트를 모두 자네에게 주려고 하네. 기꺼이 받아주겠지? 이건 $1,000를 줘도 못 구할 물건들이네. 여보게 빌리, 난 옛날에 하던 일을 아예 집어치웠네. 깨끗이 손을 씻었어. 난 정말 착실히 생활하고 있네. 그리고 2주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네. 빌리, 이것이 가장 바른 생활이라고 난 믿고 있네. 이젠 $1,000,000를 준대도 남의 것이라면 손도 대지 않을 생각이네. 결혼을 하면 구두점을 팔아서 섭으로 가려고 하네. 그럼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여보게 빌리, 그녀는 정말 천사일세. 그녀는 나를 굳게 믿고 있어. 난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네. 자네를 만나서 내 연장을 꼭 전해주고 싶네. 그날 설리반의 집으로 오면 연장을 주겠네. 그럼 이만. 옛 친구 지미. 지미가 그 편지를 붙인 후 월요일 밤 탐정 벤 프라이스는 합승 마차를 타고 몰래 엘모시에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다. 벤 프라이스는 구두점 맞은편에 있는 약방에서 스펜서를 자세히 관찰했다. 지미, 자네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지. 벤은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날 아침 스펜서는 아담스 댁에서 조반을 먹었다. 그는 이날 리틀 로크로 연장을 들고 떠나기로 했다. 가족들에겐 결혼식에서 입을 옷과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간다고 말해두었다. 그는 엘모어에 온 후로 먼 길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지 1년이 넘었으니 감히 길을 떠나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아침을 먹은 후 전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나갔다. 전 가족이란 즉 아담스 씨, 애너벨, 스펜서, 그리고 결혼한 애너벨의 언니와 그녀의 5살짜리와 9살짜리 두 딸, 아가사와 메이를 말한다. 그들은 함께 스펜서가 아직도 묵고 있는 호텔까지 왔다. 스펜서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 신사용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엘모 은행으로 향했다. 일행은 은행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 물론 스펜서도 함께. 스펜서는 장래의 아담스 씨 사위이므로 어디서든 환영을 받았다. 은행원들은 애너벨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잘생긴 스펜서와 인사를 나누는 걸 즐겁게 생각했다. 스펜서는 네모진 신사용 가방을 내려놨다. 행복한 마음으로 늘 발랄한 애너벨은 스펜서의 모자를 빼앗아 쓰고 장난삼아 가방을 들어봤다. 어때요? 마치 멋진 판매원으로 보이지 않아요?
애너벨이 명랑하게 말했다. 어머, 그런데 이 가방 무척 무겁군요. 꼭 금덩어리라도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거기엔 니켈로 만든 구두 주걱이 가득 들어있어. 스펜서는 시치미를 뚝 뗐다. 반품하려고 가져가는 거야. 직접 들고 가야지 운송비라도 절약하게 되지 않겠어. 나도 이제 절약하는 진짜 사업가가 되어가는 모양이야. 엘모 은행에서는 요새 새로 금고를 만들고 있었다. 아담스 씨는 그 금고를 대단히 자랑했다. 금고는 규모가 작긴 했지만 새로 특허를 받은 매우 견고한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금고 문은 세 개의 커다란 강철의 볼트로 닫히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단 한 개의 손잡이로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시계 열쇠가 달려 있었다. 아담스 씨는 기쁨에 넘쳐 스펜서에게 그 금고의 조작법을 설명했다. 스펜서는 예의를 지켜 금고에 대해 지나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메이와 아가사란 두 여자아이는 번쩍이는 금붙이와 놀이개처럼 생긴 시계와 손잡이를 만져보며 재미있어 했다. 일행 모두가 금고 곁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탐정 벤 프라이스는 슬금슬금 은행 안으로 들어와 칸막이 너머에서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벤은 은행 안내원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단지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때였다. 갑자기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아, 어른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9살짜리 메이가 장난삼아 동생 아가사를 금고에 넣고 문을 잠궈버린 것이었다. 아가사의 외할아버지인 아담스 씨는 당황하여 손잡이를 붙들고 마구 돌려봤다. 문이 열릴 리가 없지.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시계의 태엽을 감고 연쇄식 열쇠로 미리 맞춰놓은 다음에 잠궈야 하는데 그냥 잠궜으니 열릴 리가 없고 말고. 아가사의 어머니는 미친 듯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해라. 아담스 씨는 떨리는 손을 쳐들며 말했다. 잠시 조용히 하라고. 아담스 씨는 금고 문으로 가서 소리쳤다. 얘야 아가사, 내 말 들리냐? 침묵이 흘렀다. 곧 캄캄한 금고 속에서 공포에 질린 아가사의 목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려왔다. 아가사. 아가사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저 애는 놀라서 죽을 거예요. 금고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때려 부숴요. 누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금고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리틀 로크까지 가서 알아보면 모르겠지만. 아담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일이로군. 스펜서, 무슨 방법이 없겠나. 저의 아가사는 저기서 오래 견디지 못해. 공기도 얼마 없을 테고 게다가 놀라서 까무라칠지도 모르지. 아가사의 어머니는 미친 듯 금고문을 양 주먹으로 두드려댔다. 어떤 사람은 좀 위험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해서 문을 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애너벨은 스펜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근심에 차 있었으나 아직 절망은 보이지 않았다. 애너벨은 사랑하는 남자 스펜서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스펜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스펜서는 예리한 눈동자 속에
묘하고도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애너벨을 바라봤다. 애너벨, 당신이 지금 꽂고 있는 장미꽃을 내게 주겠소? 애너벨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가슴에 꽂힌 장미를 뽑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스펜서는 그 장미를 조끼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다. 이윽고 그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동작과 동시에 스펜서는 잠시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나타난 것 같았다. 모두 금고문에서 물러나시오. 지미는 짤막하게 명령했다. 탁자 위에 신사용 가방을 올려놓고 그는 그것을 활짝 펼쳐 열었다. 이 순간부터 지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듯 금고에 달라붙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며 번쩍이는 연장을 재빠르게 늘어놨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뻣뻣하게 선 채로 그 모양을 지켜봤다. 잠시 후 지미의 강철 드릴은 견고한 금고문을 스르르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어느 때보다도 빨리. 겨우 10분이 지난 뒤 지미는 볼트를 젖히고 문을 열었다. 아가사는 거의 쓰러질 듯 지쳐 있었으나 생명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가사의 어머니는 아가사를 품에 안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지미 발렌타인은 웃옷을 주워 입고 은행 밖으로 걸어 나갔다. 누군가 뒤에서 스펜서 하고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은행 정문에는 커다란 사나이가 길을 막듯이 서 있었다. 자네는 벤? 지미는 묘한 미소를 띤 채 외쳤다. 드디어 만났군. 좋아. 같이 가자고. 날 어떻게 해도 이젠 괜찮아. 지미는 포기한 듯 순순히 말했다. 그러자 벤 프라이스는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스펜서 씨, 당신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오? 난 당신을 처음 보는데. 밖에서 마차가 당신을 기다리는 모양인데 어서 가시죠. 벤도 은행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던 것이다. 지미를 놓아둔 채 벤은 발길을 돌려 저쪽으로 걸어가 버렸다.